엄마, 아버지 유산 말이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뭐가 말이냐? 맞아요, 어머니. 저희한테는 아버지 운영하시던 회사 지분만 주셨잖아요. 어머니한테는 서울에 있는 건물, 아가씨한테는 현물 주시고요. 네, 문제 있으세요? 문제가 많지. 아버지 회사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래도 네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랑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랑 합치면 꽤 큰 재산이잖니. 아버지가 미리 완벽하게 3등분 해놓으셨더만. 엄마, 이게 무슨 완벽하게 3등분이야. 엄마는 가장 좋은 부동산 줬고 나윤이도 당장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민수 아저씨는 뭐래? 아저씨가 아빠랑 공동대표였으니까 방법을 알지 않을까? 그래, 민수 씨한테 물어봐. 그래도 돈으로 환산하면 너희 부부에게 제일 큰 재산이 간 거라잖니. 알았어. 대표님. 이 대표? 아이고, 책가방 메고 초등학교 갓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표라니.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왔어? 네. 저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갖고 계시던 회사 지분은 전부 주셨는데 그 외에 별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어떤 말? 회사도 저랑 상의도 없이 법인으로 바꿔버리시고 지분도 많긴 하지만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회사 자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서요. 그야 회사 자금을 좀 더 투명하게 쓰려고 한 거지. 너희 아버지나 내가 다 쥐고 있으면 괜히 의심받기도 쉽고 회사가 더 커지는데 방해만 될 거다. 왜? 너 급하게 돈 필요하니? 아니에요. 말씀 감사해요. 그래, 피곤했을 텐데 너도 푹 쉬고 와라. 다음 주에 보자. 네. 엄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바쁜 거 없죠? 없지. 왜? 집에 오게? 아니,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아버지 보내드리느라 제일 고생한 게 엄마인데 내가 장례식 끝나자마자 일이 바빠서 제대로 챙겨드리질 못했잖아요. 아유, 무슨. 아니야. 집에서 노는 엄마보다 회사 다니는 너희가 더 걱정이지. 엄마 회 좋아하잖아. 간만에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그러자. 우리 아들 고마워. 아휴, 한참 회사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까지 챙겨주고. 참, 나윤이도 같이 가니? 아니, 와이프랑 나랑 엄마 셋이서만. 이나윤은 그때 일정이 있대. 다 같이 가면 또 좋았을 텐데. 나윤이랑은 다음에 또 가야겠네. 일단 우리가 그날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까 천천히 짐 싸고 있어요. 많이 싸지는 말고 어차피 1박 2일이니까. 그래, 고마워 아들. 뭘요? 오빠가 웬일이래? 여행 잘 다녀와. 딸, 다음 주 주말에 많이 바빠? 저번에 오빠가 내가 가고 싶다던 공연을 예매해줬는데 그게 하필 그날이라서. 그래? 그럼 그건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야? 오빠네도 새언니 강의 일정 때문에 다음 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이번에는 셋이 다녀와요. 나랑은 다음에 또 가자. 엄마가 아쉬워서 그러지. 딸내미 서울에 혼자 사는데. 에이, 나 괜찮아, 엄마.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그래, 알았다. 여보, 배편 알아봤어? 그래,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도착하자마자 30분 안에 다시 출발이야. 미리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거지. 긴장되니까. 뭘 긴장까지. 괜찮아. 마음 편히 먹어. 미리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그 섬에 정말 전화도 잘 안 통하는 거 맞아?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고? 워낙 젊은 사람이 안 살고 초고령 노인들만 사는 섬이라 그렇대. 참 그건 그렇고 엄마가 귀가 안 좋으시니까 보청기는 미리 빼놔. 알겠지? 알았어.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또 얘기하자. 정말 경치 너무 예쁘다. 예, 아가, 너도 얼른 먹어. 확실히 회가 서울이랑 다르게 훨씬 싱싱하고 맛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먼저 많이 드세요. 엄마, 음식은 입에 좀 맞아요? 아유, 그럼 내가 아들 덕에 이렇게 호강도 해보고. 어머니,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예쁜 섬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가서 경치 구경하고 와요. 그러자꾸나. 2시간 뒤. 어머, 여기 정말 자연 그대로가 다 남아있네. 배 타는 건 괜찮으셨어요? 파도가 좀 높긴 했다만 괜찮았어. 덕분에 이렇게 예쁜 마을도 보고 오히려 너무 좋구나. 그런데 여긴 참 사람이 없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이가 차를 빌려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네요. 어머니, 여기 잠시만 계실 수 있겠어요? 어디쯤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그래. 편히 다녀오렴.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가자. 빨리. 엄마 보청기는? 아까 배에서 미리 빼놨어. 핸드폰도 가져왔어? 어머, 그걸 깜빡했다. 미쳤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일단 빨리 가자. 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여기 다 노인네들만 있고 그마저도 거의 없다며. 아까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안 남았어서 방전되고 나면 충전할 데도 없을걸? 확실해? 그래, 배 놓치면 그게 더 큰일이니까 빨리 가.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실종됐다니. 제가 남편이랑 전화만 하고 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사라지셨어요. 아니, 어디에서요? 횟집에서 나와서 잠깐만 해변 좀 걷자 했는데 항구 근처에서 잃어버렸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긴 했는데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시간이 걸릴 거래.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랑 언니가 잘 보고 있었어야지.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가씨, 어머니 꼭 찾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엄마 가뜩이나 다리도 아프신데 데려갔으면 잘 보살폈어야죠. 그만해. 와이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정말 죄송해요. 일단 진정하고 경찰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보자. 알았어. 경찰한테 연락 왔어. 왔어? 뭐래? 아직 못 찾았대. 실종자 명단에 계속 올려놓긴 할 테지만 당장 더 알아보지는 않을 거래. 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손 놓겠다는 거야? 이미 골든타임도 지난 지 오래고 경찰 입장에서도 답이 없으니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윤아, 이제 우리도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엄마가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엄마까지 잃는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지금 그게 돼? 나라고 속 편하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일단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해봐야지. 처분이라니? 무슨 처분? 엄마 짐이랑 재산 말이야.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오빠 미쳤구나. 아무리 엄마가 실종됐고 살아계실 가능성이 낮다고 쳐도 이건 아니지. 엄마 잃어버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재산부터 처분하자는 얘기가 나와? 잠깐만, 오빠 이번 여행 오빠가 먼저 가자고 한 거였지? 그래, 내가 먼저 가자고 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자고 한 건 맞는데 너가 지금 잠깐 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처분하자는 건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일단 관리하기 편한 상태로 두자는 거야. 그래? 그럼 당연히 그런 말이었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래, 미안. 내가 오해했네. 어쨌든 너도 엄마한테 혹시라도 연락 오는 거 없나 잘 살펴보고 엄마 집도 자주 가서 관리도 좀 하고 그래. 나는 와이프랑 전단지라도 만들어 보든지 할 테니까. 그래, 알았어. 2주 전. 저기요, 여기 혹시 젊은 부부 못 보셨어요? 여기 차도에서요. 부부? 여기 무슨 부부가 있어? 이상하다. 애들이 분명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아휴, 여긴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터지는 거야? 저기 할머니, 혹시 항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항구? 가만히 있어보자. 항구는 여기 섬 반대편에 있는데? 그렇게나 멀리요? 여기 누구랑 왔어?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아휴, 따라와. 항구로 가는 길 아세요? 여기 버스는 없나요? 버려진 노인들 사는 데는 그런 게 어딨어. 버려지다뇨? 자네처럼 자식한테 버려지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버려져서 온 노인들이 여기 수두룩이야. 저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하러 한 달에 한 번 배 뜰까 말까 한 여기를 오겠어? 뭐라고요? 잔말 말고 따라와. 조금 있으면 금방 해지니까. 일단 자고 내일 항구에 가보든지 해. 다음 날. 저기요.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네? 저 어제 여기로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랑요. 혹시 육지로 나가는 배 언제 오나요? 아이고, 어제 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한 달은 있어야지. 네? 저기 그러면 여기 전화는 쓸 수 있나요? 저 좀 여기 있다고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이라도 연락할 순 없나요? 어제 그 갈색 단발머리 한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같이 들어오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애들이 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일단 육지로 갔나 봐요. 아이고, 저기 어머니, 여기는 인터넷으로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도 않고 통신도 잘 안 통하는 섬이에요. 관광차 오기엔 이 섬은 볼 것도 없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곤 어머니처럼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제 그 아들분이랑 며느리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30분 만에 바로 배 타고 나갔는데. 네? 그럴 리가. 일단 기다려봐요.
안에 들어가서 전화기 좀 이리 가져올게요. 정말 애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지금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저기 어머니! 일단 전화기 찾았는데 하도 쓴 지 오래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어제 재워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만 더 묵고 계셔요. 제가 수리되는 대로 말해줄 테니까. 그리고 경찰 연락하더라도 배는 지금 못 들어와요. 여기는 파도가 워낙 험해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6주 뒤. 어르신, 저 가요. 오늘 배 들어온대요. 나 버린 새끼들 봐서 뭐여? 뭐 하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죠. 에휴, 그려, 잘 가. 끼니 좀 제때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에휴. 오셨어요? 다행이에요. 이번 달은 배가 일찍 떴어요.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머니는 운이 좋으시네요. 치매도 아니시고 지인 연락처도 다 갖고 계시고. 맞아요. 다행이에요. 전화도 쓰게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여 가세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네, 그래야죠. 안녕히 계세요. 나윤아, 우리가 그동안 정말 고민했는데 말이야. 엄마,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무슨 소리야? 뭘 보내드려?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 엄마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 이미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가망이 없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자는 거야? 아가씨,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머니 사망 처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보세요, 올케 언니. 엄마 실종되신 지 반년도 안 지났어요. 무슨 사망신고예요? 너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이게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 사망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라니? 그 다음에 엄마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가씨, 말 가려 하세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갑자기 생전 나한테 관심도 없던 오빠가 공연 티켓을 주더니 다른 날도 아닌 딱 그날 엄마 데리고 여행을 가서 엄마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근데 지금 네 말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처음부터 엄마 재산 노리고 버린 짓이잖아. 저희가 아가씨처럼 속물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맞짱 드라마나 보다 와가지고 생각하는 것 하고는. 얘가 아주 이상한 망상에 빠져갖고 지금 그게 가족한테 할 소리냐? 그리고 너 말 잘했다. 엄마 재산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이 집은 내가 가져야겠다.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현실 감각도 없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게 괜히 네가 가져갔다간 엄마 재산 다 말아먹게 생겼어. 오늘부터 바로 상속 절차 밟아서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구 맘대로? 엄마? 어머니, 세상에.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아주 욕심이 끝도 없구나. 지금 내가 2달 안 보인다고 바로 사망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니 엄마, 어떻게...
너한테 물려줄 재산 같은 건 없다. 전기도 제대로 안 통하는 시골에 네 애미 버려두고 가고 나서 아주 얼굴이 활짝 폈구나 폈어. 고작 70억짜리 땅,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네 생모를 네 손으로 버려? 고작 70억이라뇨, 어머니. 그러게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바로 저희한테 넘기시면 됐잖아요. 당신은 나서지 마. 이제야 자기 입으로 자수를 하는군. 어디 계속 짓거려봐. 지금 저희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 알면서 어떻게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나 몰라를 하실 수 있어요? 조용히 해. 그게 네 사치 때문이지. 우리 잘못이라는 거냐? 너 결혼하고 나서 맨날 명품 쇼핑에 해외여행에 사치랑 사치는 다 부려놓고 그걸 우리 탓을 해? 됐고,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경찰 왔어. 뭐? 경찰? 그럼 내가 너희 년놈들을 그냥 혼내기만 할 줄 알았니? 너희가 나를 일부러 섬에 데려다 놓고 버리고 가고 뒤에서 회사 돈 빼돌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놨다.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해.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윤이 뭐하냐? 경찰분들 기다리시는데 얼른 문 안 열어드리고. 네, 엄마. 경찰 제때 도착했나요? 제가 너무 늦게 불렀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딱 타이밍 맞춰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에이, 뭘요? 재수 씨가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이 대표 살아생전에 도움받았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질 때부터 자기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감시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성견지명이 있는 녀석이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바로 처리가 가능했구나.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재수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른 나윤이랑 푹 쉬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온갖 죄란인 죄는 전부 들통나서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녀석들이 아귀같이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법이란 법은 다 어겨놓았더군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치밀하게 2-3달 전부터 계획하고 움직였더라고요. 각각 7년형, 5년형을 받았으니 아들은 7년, 며느리는 5년을 살고 나오겠죠. 그때 가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저는 평생 이 아이들과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배신에 치가 떨리도록 분노했지만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금방 적응하고 포기하게 되네요. 다행히 저에겐 저를 끔찍이도 좋아해주는 딸도 있으니까요.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와도 꼭 이겨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졸 공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숱하게 무시받았어도 한 번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러포즈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지 뭐야. 내가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거든. 자기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런데 내 상상 이상으로 좋아해주고 감동받아서 나까지도 울 뻔했어. 자기가 내 청혼 받아줘서 정말 기뻐, 사랑해. 나랑 자기 단둘만 생각하면 당연히 예스지. 그런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 자기는 명문대 졸업한 공채 사원이고 나는 고졸 사원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 둘이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누가 손가락질을 해?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혼 남녀가 정상적으로 연애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가 나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모두 고졸 사원이 대졸공채 사원 꼬셔서 결혼한다고 얼마나 수군덕거리겠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잖아. 나 못 믿어? 자기는 믿지.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왠지 죄송스러워. 에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결혼할 배우자 고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인성만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하신걸. 자기 만나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음료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겉으로는 전혀 부유한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네 집안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라는 점이 일반 가정과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이 현재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가, 대학을 안 나왔다면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런, 그 후로도 집안은 쭉 어렵게 사는 거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서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고졸이어서 사는 게 참 힘들지? 사람들이 얼마나 너한테 손가락질 하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하도 불쌍하고 없어 보이니까 네 앞에서 착한 척들 하는 거지. 그걸 인정이라고 생각하다니. 너도 머리가 어지간히 텅텅이구나.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만났겠지. 네? 사람이 뇌가 있으면 너 같은 조건에서는 우리 아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법이거든. 그런데 너는 양심도 없고 뇌도 없으니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게 분명해. 너처럼 무식한 게 죽자도 달려드니 우리 아들도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님, 제가 경호 씨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다. 자고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꼴통 똥멍청이는 존재한 적이 없어. 너희 시아버지랑 경호 둘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했고 나도 어디 가서 안 꿀리는 학벌 아니겠니? 참고로 경호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명문여대 졸업생이란다. 그런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냔 말이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고졸이어서 싫으신 거세요? 너 올림픽 경기 못 봤니? 예선을 통과해야 결선이 나가는 거잖아. 고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인성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예선 탈락이라는 거야. 네 머리가 멍청하니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까? 고졸은 그냥 인간 실격이야.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낙오자라고. 저도 고졸이라서 불편할 때 많았어요. 경호 씨랑 저랑 소위 말하는 스펙 차이가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더 노력할 거예요. 결혼 후에 대학도 다시 다닐까 생각 중이고요. 그런다고 네 고졸 타이틀 안 없어져. 네가 우리 경호 인생 발목 잡은 거라고. 시아버지는 제 학력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경호 씨 말로는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얘 피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지. 당분간은 아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첫째도 피임, 둘째도 피임이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아이 빨리 가지고 싶어서요. 아이도 많이 낳고 싶고요. 경호 씨가 외동아들로 자라서 많이 외로운가 보더라고요. 우리 경호가 짠하긴 하지. 그런데 어쩌겠니. 피가 더럽혀지는 걸 막으려면 일단 피임이라도 해야지. 피가 더럽혀져요? 설마 저 때문에요? 그래, 너 같은 고졸피가 섞인다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온 명문대 핏줄인데 니깎게 들어와서 망칠 수가 있니? 어머님, 저희 이미 결혼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씀 하실 생각이세요? 얘, 그건 모르는 소리지. 요즘에 결혼했다고 헤어지지 말란 법 있니? 우리 경호가 워낙 순진하고 눈이 낮아서 너 같은 거랑 결혼까지 했지만 두고 보렴. 1년도 안 되어서 질려 나가 떨어질 테니까. 원래 고급진 음식만 먹다 보면 이렇게 가끔 별식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때 가서 아이 핑계 대면서 우리 경호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피임이나 잘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희 가족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핏줄 망쳤다는 말 들을 만큼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네 멍청한 머리로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지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아유, 나도 참. 원숭이 같은 애 데리고 무슨 이렇게 고차원적인 소리를 하는지. 너는 그냥 우리 경호 수발 들다가 경호가 너 질렸다고 하면 곱게 나갈 준비나 해. 알았지? 시어머니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딸,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시어머니 말야. 내가 고졸이라서 나를 맘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해. 내가 어딜 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고. 아니, 그 양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왔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니? 우리 딸이 대학을 안 가려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제때 못 간 것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좋은 대학 나오시기는 했어.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하면 꽤 알아주는 곳이잖아. 올해 졸업 30주년 되셨다고 학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시던걸? 나는 대학 안 가서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 거기 엄마 고향 후배 경희가 졸업한 곳이잖아. 졸업 30주년이면 얼추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나랑도 친한 그 경희 이모 말야? 아, 맞다. 경희 이모가 국문학과 다녔던 얘기는 자주 해줬는데 왜 그 대학 나온 걸 모르고 있었지? 경희가 어디 가서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애니? 대학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서 간 것뿐이라면서 학벌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싫어하는 걸. 오랜만에 경희 이모한테 연락 좀 해봐야겠네. 대학 때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고 보나마나 그때도 이렇게 아나무인 잔소리쟁이였을 거야. 이모, 학교 다니실 때 김영순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학교도 학과도 이모랑 똑같고 졸업 연도도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너희 시어머니랑 나랑 동문이라고? 신기한 인연이구나. 그런데 영순?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이게 시어머니가 대학 시절 사진이라면서 보내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네 시어머니라고? 네, 이제 생각나세요? 아, 생각났어. 그래, 맞아. 본명이 김영순이라고 했었지. 본명이라뇨? 그럼 시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는 예명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얼굴이 예뻐서 유명한 김혜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외모도 빼어난데 성격까지 좋아서 우리 과 분위기 메이커였지. 그렇게 수업도 같이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걔가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지. 네? 우리도 아닐 거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그런데 학적부를 조사해보니까 김혜영이라는 학생은 없었어. 알고 보니 걔는 그냥 그 근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우리 대학에 다니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입학식에 나와서 우리랑 인사하고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거지. 세상에. 그 사람이 저 사진 속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이후로 학교가 한바탕 뒤집어졌고 결국은 본인이 모든 걸 시인하더라. 본명은 김영순이고 우리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면서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펑펑 울더라. 우리야 그 당시에 어리기도 했고 딱히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학교 졸업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니? 게다가 네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저를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학력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도 명문대생인 척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너는 날 밝기 전에 가거라. 날 밝기 전에 가다니요? 저는 제사 안 드리나요? 우리 집안은 천박한 고졸 따위랑은 겸상 못해. 신성한 제사상에 부정타게 하지 말고 너는 음식만 해놓고 꺼지도록 해. 얼씨구, 그러면 어머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뭐? 제가 요 며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머님 비밀을 지켜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밝혀야 하는지. 그런데 어머님이 절대하는 행동을 보니 굳이 제가 어머님 비밀 지켜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고졸인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졸업생인 날 보고 고졸이라니. 저희 엄마 고향 후배 중에 그 학교 나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고졸인 거랑 가짜 대학생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과거까지도요. 아,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면 자기 자신도 그게 거짓인 줄 모르는 단계까지 가게 된대요. 어머님은 본인이 그 학교 학생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주변을 속이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학적부 조사해보니 거기에는 어머님이 그 학교를 다닌 흔적 자체가 없던걸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야. 제가 조사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학력 조사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해명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이랑 차분하게 대화해보세요. 야, 너 그걸 내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어머님 입으로 그러졌잖아요. 이 집안의 고졸 꼴통은 필요 없다고요. 저야 처음부터 다 밝히고 결혼한 거지만 어머님은 아예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거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요. 건방지고 무식한 것.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저를 구박하지는 말았어야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앞으로의 일은 아버님이랑 잘 의논하세요. 저는 저대로 잘 살 테니까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역시 어머님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밝혀진 학력 위조로 인해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혼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자신의 삶에 대해 속이는 일 없이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